안녕하십니까. 오늘 그 리얼미터가 여론을 이게 발표했는데 이재명의 지지율이요 6.8% 떨어졌어요. 가장 그 하락해서 취임 후에 가장 낮은 56.5 리얼미터 가장 낮은 이런 데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이것도 조작이다. 이것도 조작이다. 이런 데 이건 내용입니다. 뭐 추세로 보면 이게 뭐 너무나 당연하죠. 이재명이가 휴가지에서도 온갖 그 오만방자한 작태를 벌이고 있어요. 휴가지에서 이제 그 가장 큰 타격을 준 거는 사면입니다. 아무리 그 오만방자해도 조국이 판결문에 잉크도 안 말랐는데 반대 여론이 압도적인데 조국을 사면하겠다. 물론 이게 뭐 자기 하고 싶어 하는 건 아니에요. 그 조선일보의 그 법조 전문 기자 양은경 그 기자가 이게 단독 취재한 거 유튜브도 있지만 이재명 주위에서도 이게 조국 사면 반대하고 안 하는 게 안 하려고 했는데 이재명도 이게 그 완전히 뭐 바보는 아니잖아. 조국 사면에 대해서 여론도 안 좋고 무엇보다 이게 조국의 사면약을 설치면 자기가 이게 그 안 좋죠. 아무래도 관심도나 스포트라이트가 지방선거에도 악영향을 주고 항상 그 하늘에 태양이 두 개 없고 산 하나에 호랑이 두 마리 살 수 없다. 이재명으로서는 이게 그 달갑지 않은 그렇지만 이게 그 압력을 받아서 조국한테 완편한 거예요. 대표적인 게 그 백낙청 교수, 그 다음에 그 KBS 이사장 했던 김상근 목사, 원탁회의 멤버들입니다. 이분들이 사면을 강하게 요구하고 함세웅 신부까지 원탁회의 멤버들이 다. 그러다가 문재인까지 나서가지고 사면. 이러니까 이게 그 이재명이 어쩔 수 없이 사면을 했지만, 그러게 그 지지율 부담은 이재명이가 고스란히 안아야죠. 어떻든 저떻든 그 지지율은 이재명이가 그걸 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그 조국 사면. 그리고요, 더 심각한 게 그 윤미향이에요. 윤미향이는 이제 그 광복절입니다. 그런데 위안부 할머니들의 그 피 맺힌, 한 맺힌 그 돈을 갖다가 사기치 먹고 횡령한 이게 그 윤미향입니다. 광복절날 윤미향을 위안부 할머니들과 상의도 없이 사면한다. 이거는 이제 그 진짜 거의 뭐 위안부 할머니들과 전쟁을 벌이자 이거거든요. 요거는 이제 이재명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해준 거예요. 윤미향이하고. 그 외에도요. 그 외에도 조희연 정교조 교육감, 그 다음에 그 최강우 의원, 그 다음에 정경심, 그 다음에 그 옛날에 인턴 월급까지 그 보조금 사기치문 윤건영, 그 다음에 그 백은우 비서관 백은우, 말도 안 되는 게 그 사면을 자행하니까 이게 그 지지율이 폭락한 가장 근본적인 이번 주에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봅니다. 그 외에도요. 그 외에도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었죠. 주식의 그 양도 대주주 양도 차익할 때 대주주 기준을 그 10억으로 내리되느냐, 아니면 지금대로 50억 투입되느냐 이 논란도 크게 있었고요. 그리고 이제 그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미국에서도 계속 그 반도체나 추가 관세부가 이런 게 그 있어서 제대로 협상이 된 거 맞아? 그러고 이번에 25일 날 또 만나면 얼마나 더 퍼주는 거야? 이번에 안보 협상 어떻게 하냐? 이런 이제 그 논란도 있었고요. 하여튼 그 이재명으로서는 악재가 계속 그 첩첩 산적이 있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뭐 중대재해라고 말도 안 되는 가지고 그 포석고 ENC를 없애버리겠다. 그러면 이게 전국에 103개 공사 현장이 일시에 지금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. 포석고 ENC가 이제 그 안전 진단한다고 전국의 모든 사업장을 중단시켜 놨어요. 그러면 이게 그 일용직 노동자, 우리 소위 노가다라고 그러죠. 노가다. 이분들에게 생계는 어떻게 됩니까? 말도 안 되는 게 짓거리를 하고 있다. 1년에 그 2,000명도 채 안 되는 산재 사고. 이걸요. 지금도 가짜뉴스로 OECD 최고 산재, 이거 전부 가짜입니다. 나중에 제가 통계는 말씀드리지만 OECD 뭐 산재 1위다 어쩌고저쩌고 하면서
제로로 만들겠다. 이게 됩니까? 산재로 죽는 공무원만 110명입니다. 110명. 그럼 이게 이재명부터 구속해야죠. 그렇잖아요. 이런 식으로 이게 계속 민생, 경제와 역행하는 말도 안 되는 게 정책을 하니까 지지율이 대폭락 일주일에 6.8% 떨어져서 조작 미터 기준으로도 56.5까지 50% 중반까지 떨어졌다. 이런 데 기사입니다. 근데요, 여기에 보면 민주당이 48.4고요. 국민의힘이 30.3입니다. 18밖에 차이 안 나요. 그러니까 MBS는 이게 국민의힘이 16%다. 뭐 갤럽은 18%다. 이것도 이게 믿을 수는 없어요. 왜냐하면 이게 조작 미터 기준으로도 국민의힘이 30.3, 민주당이 48.4, 18%면 이게 언제 바뀔지도 몰라요. 근데요, 이것도 저는 이제 그 조작이다.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. 왜 그러냐면요, 이 보수층이요, 응답률이 너무 낮아요. 원래는 이게 그 우리 옛날에 대통령 선거 출구조사할 때 보면요, 여기 그냥 나는 보수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33%고요. 나는 이게 진보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22인데요. 그러면 이게 그 표본이 보수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33, 진보층이 22, 중도가 45, 이렇게 잡혀야 이게 그 대선 때 80%전 국민이 투표한 그때 놓은 표본인데, 그런데 리얼미터나 최근에 보면 나는 진보다 이게 30%가 넘고요. 나는 보수다는 사람이 20% 초반입니다. 거꾸로 돼 있는 거예요. 이미 쌍방 차이로 하면 한 18%에서 20%가 거꾸로 돼 있다, 표본이. 20% 가까이 거꾸로 돼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제가 이재명의 지지율은 한 18%에서 20%를 빼야 된다. 그럼 여기 56.5에서 20% 빼면 얼마입니까? 36.5가 되고, 한 18% 빼면 여기 그 40%, 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. 이게 진짜 이재명의 진짜 지지율이다. 지금 현재 그 여론조사를 신뢰하는 거는 이게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. 제가 어제 그 방송에 예를 들었잖아. 주식, 대주주, 양도, 이거는 이게 그 10억으로 내리는 데 대해서 찬반이요. 완전히 틀리잖아. 제대로 이게 그 문제만 조사를 하면요. 예를 들어 이게 그 대주주 기준을 10억으로 내리는 데 찬성합니까? 반대합니까? 요걸 독자적으로 요것만 조사하면요. 근데 요 경제 이슈만 가지고 판단해 보면 당연히 10억으로 내리는 걸 반대하는 게 맞죠. 그렇잖아요. 개미들 투자자가 1,500명인데 10억 내리면 주가가 떨어질 텐데 찬성할 이유가 없잖아. 그래서 그 이슈만 가지고 조사하면 반대가 한 62, 찬성이 한 20, 30%밖에 안 나오잖아. 그게 맞잖아요. 근데 MBS가요. MBS가 자기들에게 그냥 이재명 지지율 조사하는 그 표본 가지고 대주주를 조사하니까 그거는 이게 좌파가 과표집돼 있잖아.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대주주 기준 완화가 반대가 오히려 50일. 오히려 찬성 10억으로 내려야 된다. 이게 50일. 그 다음에 50억 유지해야 된다는 거는 30일.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. 그만큼 이게 그 표본이 왜곡되어 있다는 거예요. 정상적으로 그 경제 이슈, 주식 이슈만 조사하면 10억으로 내리는 거는 이게 당연히 반대가 60% 넘는데, 근데 이재명 지지율하고 같이 조사하면 이재명 지지자들만 응답을 하니까 오히려 이게 그 10억 내리는 게 찬성이 50일로 많아져 버리는, 이게 무슨 여론조사입니까? 똑같은 이슈 가지고 이 두 개가 완전히 상반되는. 그래서 지금 여기 여론조사는 좌파들이 과표집돼 있고 우리 우파는 응답도 안 하지만 또 이게 조사하는 사람들이 나는 이게 뭐 보수입니다 이러면 끊어버린다고. 이런 게 조작인 거죠. 따라서 지지율을 이게 그 절대적으로 이게 믿을 거는 전혀 없다. 이 말씀을 드리고, 다만 최근에 이재명의 수많은 악재가 나오니까 추세만 보면 이게 그 다 조작이니까 그 조작 밑에 조작에 의하더라도 6.8%가 떨어졌다. 그래서 이게 56.5가 됐다. 이거는 의미가 있다. 이게 바로 민심입니다. 일주일 사이에 6.8%가 떨어졌다. 앞으로 이게 계속 민심과 싸우고 민심을 거역하면 앞으로 그 이재명의 지지율은 추세적으로 폭락할 수밖에 없다. 이걸 분명히 보여주는 이런 여론조사다. 그 점에서 의미가 있다.
그래서 제가 소개를 한 거고, 다만 이게 그래도 절대 수치는 많이 왜곡되어 있다. 조작되어 있다. 이렇게 보고요. 실제 우리가 이재명 정권을 뭐 두려워하거나 그런 분 없겠지만 겁낼 필요 없습니다. 아이고, 이게 지지율이 높은데 이거 우리 어떻게 싸우나? 그럴 필요 없습니다. 절대 지지율은 상당히 왜곡되어 있다. 우리는 추세만 참고하시면 되겠다. 이렇게 말씀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